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소종섭 TV 이슈 학교입니다. 이슈 학교는 각종 시사 이슈를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러한 프로입니다. 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고 긍정평가가 낮은 그런 데이터인데,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한 그런 결과인데, 부정평가가 59.7%, 긍정평가가 36.7%,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23%에 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 이제 최대로 긍정과 부정의 지금 격차가 최대치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대선 주자 조사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23.9% 나왔고,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18.2% 이렇게 나왔습니다. 범야권 대선 후보들을 다 이렇게 더해 보면 45.6% 나오고, 범여권의 대선 후보들 다 더하면 45.0%에서 범야권의 대선 후보들이 처음으로 범여권 대선 후보를 앞섰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1위를 했다, 이렇게 주목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현재 이 여론조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 여권이 상당히 지금 빨간불 위기 국면에 왔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번 조사만이 아니고 10주 전에 진행됐던 똑같은 리얼미터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10주 동안의 현재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 셋째 주의 이제 조사 결과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가 45.6%, 부정평가가 49.6%, 부정평가가 좀 높긴 했지만 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근데 지금은 23%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불과 10주 사이에 19%포인트가 더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진 것도 벌어진 거지만, 이 10주라는 짧은 기간에 무려 19% 차이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게 좀 높아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10주차에 걸쳐서 19%포인트까지 벌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여권으로서는 지금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중간에 좀 손을 한번 끊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계속해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10주 전과 비교해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10주 전에는 민주당 지지도가 35.1%, 국민의힘이 27.3%, 오히려 민주당 지지도가 7.8%포인트 높았습니다. 국민의힘보다. 그런데 지금 12월 넷째 주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국민의힘이 33.6%, 민주당은 30.0%. 오히려 국민의힘이 3.6%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10주 전과 비교해 본다면 그 당시에 7.8% 앞서던 것이 지금은 3.6% 뒤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이 정당 지지도에서도 굉장히 변화가 좀 크게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6.3% 그때보다 상승했고, 민주당은 반대로 5.1%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주 이 어떤 긍정과 부정의 이 뒤바뀐 거, 부정평가가 높게 나오기 시작한 것은 9월 둘째 주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지금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12월 넷째 주 대비 10주 전, 10월 셋째 주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정당 지지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23% 긍정평가에 비해서
더 높은 이렇게까지 벌어졌다는 거죠. 이 부정평가를 주로 누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 세대별로는 30대, 30대의 부정평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뭐 10월 셋째 주 할 때도 마찬가지로 30대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층인데, 학생층인 게 20대겠죠. 그러니까 20대와 30대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지역별로 본다면 영남, 그러니까 TK와 PK, 여기에 흐름이 부정평가 비율이 높습니다. 서울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도 높은 편입니다. 이런 흐름들은 이제 서울에서 부동산 부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여론,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이 거의 1년 이상 지속됐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최근은 이제 코로나19 상황까지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서울의 여론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과거에 비해서 굉장한 급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세대별, 지역별로 봤을 때, 또 연령별로 봤을 때 여권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금 분수령을 약간 지나고 오히려 위기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권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청와대 개편이라든지 개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남겨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있을지, 또 부동산 정책도 새로운 이제 장관이 등장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서 이런 부분을 좀 돌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10주 동안의 이 부정평가의 정도가 굉장히 빠르고 크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전에 볼 수 없었던 변화고요. 이런 것이 이제 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가, 지금 대통령에 대한 이 긍정평가가 36.7%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30.0%거든요. 대통령 지지도와 이 민주당의 지지도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어쨌든 민주당 지지도보다 대통령 지지도가 10% 이상 높아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이 지지도를 바탕으로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강력한 이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물론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격차가 좁혀진다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여당 내에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청와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낸 그 징계 처분에 대한 이 불복, 그것이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드린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민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분위기는 조금 다르죠. 그런 거랑 조금 다르고, 이 열혈 지지층 사이에서도 그 사과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빠르게 사과를 했느냐, 또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청와대의 흐름과 이제 민주당의 흐름,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을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흐름도 있고, 탄핵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제도 개혁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계속 해나가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여러 가지 등등 이 검찰 개혁을 가속화함으로써 윤 총장의 힘을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흐름과 탄핵을 해서 아예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흐름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이것은 이제 청와대의 어떤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사과한다라는 대통령의 그런 흐름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대통령 긍정평가가 떨어지고
이것이 이제 당의 지지율과 점점점 격차가 근접해가는 이러한 것과 연관지어서 볼 때 여권 내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나 방향을 둘러싸고 이 갑론을박이 방향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을 점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여론조사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누가 1위다 2위다 이런 것을 떠나서 내년 2021년에 여권 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흐름들이 펼쳐질 가능성 이런 것들도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흥미롭게 좀 지켜봐야 될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